안녕하세요. 키쌤입니다. 오늘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 실기 2급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미리 주어진 시트에 작업을 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푸는 순서는 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자, 1번. 자, 기본적으로 1번 문제는요. 타이핑을 하지 말고요. 시간이 남을 때 마지막 순서에 입력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부족해서 자, 40분이라는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문제를 다 풀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먼저 푸시고요. 마지막에 타이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잘 보고요. 오타 없이 빠르게 타이핑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퍼센트 입력만 신경 쓰시면 다른 부분은 어려운 게 없어 보입니다. 자, 퍼센트 입력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1번은요. 타이핑만 잘 하시면 되는 쉬운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퍼센트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퍼센트 입력하실 때 숫자를 먼저 쓰시고 퍼센트 직접 이렇게 퍼센트 입력하셔도 돼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 50.00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나중에 숫자를 전체 입력한 다음에 블럭을 지정하시고요. 퍼센트 클릭 하면 어떨까요? 자, 어떤 일이 생겼죠? 자, 소수점이 사라졌죠? 아까 입력했던 소수점이 사라지고요. 자, 자릿수가 늘어났습니다. 자, 숫자를 입력하고 백분율로 바꾸게 되면 자, 숫자 1은 백분율로 환산하게 되면 100%죠. 100%. 0이 두 개가 붙게 되죠. 자, 그래서 숫자를 먼저 입력하고 백분율을 서식을 지정하게 되면 자, 소수점이 사라지고요. 자릿수가 변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은 또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빠르게 퍼센트를 입력할까요? 자, 먼저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입력되어 있지 않은 빈 셀을 블럭을 먼저 지정해요.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퍼센트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자, 백지에서 공백에서 빈 셀에다가 퍼센트를 먼저 입력해요. 자, 퍼센트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백분율로 서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숫자를 직접 바로 입력하시는 겁니다. 50.00 엔터 57.12 엔터.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입력했던 소수점이 다 사라졌죠? 자, 그러면 입력을 다 하시고 나서 다시 자, 자릿수 표시 형식에서 자릿수를 맞추시면 돼요. 하나, 둘. 자릿수 늘림. 자, 자릿수를 소수점 자릿수 필요한 만큼 한 번, 두 번 클릭해서 자릿수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빠르게 백분율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만 기억하셔서 기본 작업 1번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본 작업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기본 작업 2번은요, 새 서식이에요. 자, 총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각각 2점의 배점이 주어진 10점짜리 문제입니다. 기본 작업 2번. A1에서 F1 영역에 대해서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이 문제는요, 블럭만 지정 잘 하시고 푸시면 돼요. A1에서 F1까지. 자, A1에서 F1까지. 자, 블럭을 지정했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있습니다.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자, 글꼴 맑은 고딕. 자, 글꼴. 자, 여기서 맑은 고딕 찾으면 되겠죠? 자, 홈에서 글꼴. 글꼴. 맑은 고딕. 글꼴 크기 16. 글꼴 스타일 굵게는 자, 요 가가가 첫 번째 가. 밑줄 이중 실선. 자, 밑줄 이중 실선은 요 세 번째 가죠. 자, 세 번째 가에서 선택하시고 자, 이중 밑줄을 클릭해 주시면 자,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번 동그라미는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 부분. 자, 그 다음은 A6번에서 자, 그 다음 부분은요. 자, A6 자, 동그라미 2번 문제는요.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세 스타일 강조색 5를 적용하시오. 자, 영역을 선택할 때, 자, 영역을 선택하실 때 블럭을 한꺼번에 지정하는 방법, 자, 컨트롤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A4에서 A6까지 첫 번째는 그냥 드래그입니다. 자, 두 번째부터 컨트롤이에요. 자, 두 번째 A7에서 A9, 자, B4에서 B6, F4에서 F6, F7에서 F9 블럭 지정하고요.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눌러서 클릭해 주시고요. 자, A3, 자, A3에서 F3까지, 자, A3에서 F3까지 선택하시고 새 스타일 강조색 5. 자, 여기는 자, 스타일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스타일을 보시면 자, 여기 보이네요. 자, 강조색 5라고 나오죠? 자, 홈에 있습니다. 스타일에서 강조색 5 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3번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자, 셀 서식을 지정하라는 또 문제네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문자라는 게 포인트죠. 문자. 자, 문자를 대신하는 건 골뱅이. 숫자를 대신하는 건 샵과 0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자를 대신하는 건 골뱅이에요. 자, 그럼 골뱅이 뒤에다가 %를 표시하면 되겠죠? 자, 블럭을 지정하시고요. 자, 셀 서식하는 세 가지 방법. 우클릭, 셀 서식. 자, 표시 형식에는 이 단추 눌러서 셀 서식. 단축키 컨트롤 1. 자, 편하신 대로 셀 서식으로 연결합니다. 자, 셀 서식 가겠습니다. 자, 셀 서식으로 가셔서 자, 사용자 지정이죠. 자, 사용자 지정에서 형식을 다 지워요. 자, 기존 형식을 지우시고요. 직접 타이핑합니다. 골뱅이 입력하시고요. 자, Shift 숫자 5 %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때 보기를 잘 보셔야 돼요. 보기에 내가 원하는 %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그러면 내가 형식을 잘못 입력했다는 거죠.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자, %는 문자죠. 자, 셀 서식의 문자는요. 반드시 쌍따옴표, Shift 따옴표를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골뱅이 쌍따옴표, % 쌍따옴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셀 서식을 입력하실 때는 우리가 보기 박스를 잘 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미리 보기에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잘 표시가 되었다면 확인 해서 결과가 잘 나타나면 되겠죠? 자, 3번도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문제. 이름 정의 문제네요. 자, 블럭만 지정 잘하고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자, 범위 지정하시고요. 이름 상자 클릭하면 됩니다. 이름 상자 어디죠? 자, 여기 A열 위에 이름 상자를 클릭하시고요. 자, 셀 번호 D4번이 파랗게 색칠이 되었을 때 파랗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자, 키보드 항명 상태를 잘 보시고요. 자, 배점 타이핑 잘 됐는지 오타 없는지 보시고 엔터 끝. 간단하게 이름 정의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두리 문제네요. 자, A3에서 F의 9번까지 블럭 지정하셔도 되고요. 자, 빨리 선택하시는 방법은 빨리 선택하는 방법은요. 자, 셀 하나를 선택했죠. A3번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A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별을 누르셔도 돼요. 자, 첫 번째 셀 하나 선택하시고요. 단축키 사용하시면 빨리 영역이 영역 범위가 넓을 때는요. 단축키 쓰는 게 편합니다. 자, 컨트롤하고 A를 눌러주셔도 되고 컨트롤에 별 같이 동시에 눌러주시면 자, 데이터가 입력된 영역만 모두가 선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시험은 많은 영역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블럭을 지정하다가 블럭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컨트롤 별, 컨트롤 A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순서대로 테두리 줄게요. 자, 선택하시고 테두리 단축. 자, 모든 테두리 한번.
한 번 더 해야 되죠. 선택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클릭. 끝났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은 우리가 10점을 목표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기본 작업 3번 한번 해볼까요? 자, 기본 작업 3번은 배점이 5점이에요. 함수가 left라는 함수 하나만 써야 돼요. 자, 주어진 함수 외에 다른 함수를 쓰시면 자, 점수 없습니다. 자, 규칙 유형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시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범위를 지정하시는데 범위 지정을 잘 하셔야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 자, 열 레이블, 표의 레이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4번부터 나머지 영역을 전체를 선택해요. 자, 이때는 컨트롤 별이나 컨트롤 A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A4번부터 H18번까지를 범위를 지정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건을 쓸게요. 자, 가는 길. 자, 열 레이블은, 표의 레이블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홈에 있습니다. 홈에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자, 문제에서, 자,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지시가 있었죠. 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자, 수식을 직접 쓸게요. 자, 수식은 반드시 는 입력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는 학번이 2019로 시작한다. 레프트. 자, 괄호 열고요. 자, 첫 번째 셀만 선택합니다. 학번의 첫 번째 값만. 자, A4번.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되겠죠. 기준 셀은요, 첫 번째 셀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셀을 선택했을 때 별도로 내가 아무런 작업하지 않았는데 고정이 됐습니다. 열과 행이 둘 다 고정이 됐죠. 자, 절대 참조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내가 한 행에 대해서 작업하는 게 아니죠. 아래쪽 전체 행에 대한 작업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한 셀만 선택하고 서식을 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열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다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B열, C열, D열 옆으로는 이동하면 안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셀을 선택했을 때 F4번을 하나, 둘, 두 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러 표시가 A만 고정되죠. 이렇게 A열로만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조건부 서식은요. 열고정 혼합참조. 자, F4번을 두 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F4를 두 번 눌러가지고요. 열고정 혼합참조 하시는 거 자, 중요합니다. 자, 열고정 혼합참조 기억하시고요. 자, A4번에서 콤마. 자, 몇 개? 학번이 2019가 되려면 4개를 뽑아야 되겠죠. 4개를 뽑아라. 괄호 닫고. 자, 는 2019, 2019를 썼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도 자, 조건이 수식이 이렇게 입력되면 안 돼요. 자, 2019 앞과 2019 뒤에 쌍따옴표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했을 때 셀 서식에서 %도 쌍따옴표 넣었죠. 자, %는 아까 쌍따옴표 넣는 이유가 문자라서 넣었죠. 문자. 자, 그런데 2019는 숫자인데요. 왜 쌍따옴표를 넣어야 될까요? 쌍따옴표를 넣는다는 건 2019가 무엇이라는 뜻일까요? 2019가 숫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얘 문자예요, 문자. 왜 문자인가? 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앞에 주어진 함수가 우리가 left였죠, left. left라는 이 함수는요, 숫자도 문자로 바꾼 함수예요. 그래서 left, right, mid 세 가지 기억하세요. left, right, mid 세 가지 함수는요, 추출되는 결과값이 숫자로 보이지만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left, right, mid로 뽑아낸 숫자는요, 반드시 쌍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류가 나지 않고 계산이 잘 됩니다. 자, 그럼 서식 한번 줄까요? 자, 서식. 글꼴색을 표준의 빨강. 자, 표준색 빨강 선택하고요. 확인. 한 번 더 확인. 해서 결과를 보셔야 되겠죠?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답 눈에 보이죠? 이거 정답인지 아닌지 내가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2019 맞죠? 2019 눈에 보이죠? 2019는요. 자, 2019 자, 학번 앞자리가 학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2019로 시작되는 사람은 다 빨강색으로 표시가 잘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작업은요. 함수 총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각 8점, 총 40점. 자, 5문제 중에서 3문제를 목표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만 써야 되는데 weekday랑 if를 쓰래요. 자, weekday란 함수는 어떤 함수인가? 요일을 숫자로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시가 있네요.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하시오. 자, 일요일이 1로 표시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지정하래요. 함수가 하나가 아니고 2개예요. 2개면 한꺼번에 연결해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풀고 잘라서 붙이는 형태로 작업하시면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이고요. 나머지는 주말이래요. 그러면 월요일이 1이니까 자, 이걸 환산하면 어떻게 해요? 월요일 1부터 5까지 숫자 1부터 5까지는 평일이고요. 그 다음에 6부터 7까지 6에서 7은 주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if라는 함수 조건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가 하면 숫자로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일 아니면 주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weekday를 먼저 뽑아 보겠습니다. 자, W는 W 입력하시고요. weekday 더블 클릭. 자, 요거는 마법사를 불러서 작업하는 게 좀 편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fx 눌러서 마법사 도움을 좀 받을게요. 자, 함수 삽입. 자,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자, 응시일이죠? 그래서 C의 3번 선택하시고요. 자, 두 번째 return type. 자, return type은요, 우리가 아래쪽에 설명이 다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월요일 1인 유형을 살펴볼까요? 자, 월요일 1인 유형은요. 자, 숫자를 2를 쓰래요. 2. 자, 아래쪽을 보고서 하시면 됩니다. 일요일이 1인 건 유형 1이고요. 자, 1을 쓰고요. 월요일이 1일 때는 2를 쓰래요. 자, 그래서 return type에다 숫자 2를 적으시면 됩니다. 2. 그대로 확인. 하면 5라고 표시가 되네요. 그러면 실제로는 5가 금요일이라는 뜻이에요. 금요일. 자, 그래서 금요일이면 평일로 표시해야 되니까 요 weekday를요 잘라요. 컨트롤 X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if를 입력할게요. if. 자, i만 입력하고 더블 클릭 fx. 자, 함수 삽입해서 바로 적을게요. 그럼 조건은 이 숫자가 weekday로 뽑아낸 숫자가 어떤 1, 2, 3, 4, 5, 6, 7인데 그 숫자가 평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5보다 작거나 같으면 1, 3, 4, 5죠. 5보다 작거나 같다면 평일. 직접 적을게요. 자, 그렇지 않다면 자, 세 번째 창에다가는 주말 입력해야죠. 그런데 저 쌍따옴표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자, 마법사에서는 작업을 하게 되면 자, 입력했을 때 쌍따옴표를 안 적으셔도 돼요.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입력이 됩니다. 자, 마법사 도움을 받으면 편해요. 만약에 내가 직접 타이핑한다. 그럴 때는 평일과 주말에다가 직접 쌍따옴표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모든 함수에서 문자는 쌍따옴표를 입력하셔야 되고 직접 입력할 때는요. 내가 다 적어야 되지만 마법사 도움 받을 땐 쌍따옴표 생략하셔도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생략해도 되겠죠? 확인. 평일로 표시가 됐네요. 자, 나머지는요. 채우기들 더블 클릭. 자, 평일 주말, 평일. 자, 이렇게 잘 답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까요? 2번 문제는 에버리지와 H룩업. 자, 2번은 H룩업 문제네요.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에버리지와 H룩업 함수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에버리지는 평균이고요. 자, H룩업은 찾아내는 찾기 함수죠. 자, 그러면 내가 표를 먼저 읽어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가 주어졌는데 자, 아래쪽에 학점 기준표.
학점 기준표에서는요. 중간 기말고사라는 값은 없어요. 어떤 점수? 평균. 평균이라는 값을 가지고 학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은 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평균을 먼저 계산해서 평균을 가지고 요 값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평균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는 A 에버리지. 자, 두 값을 드래그하면 되겠죠? 간단한 함수니까 마법사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에버리지 G3에서 H3. 자, 88점 나왔습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자, 우리가 원하는 학점 A, B, C, D, F를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에버리지를 잘라낼게요. 컨트롤 X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H룩업. 자, H룩업 함수를 불렀어요. 더블 클릭. fx. 자,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요. 평균이에요. 자, 그럼 평균 값을 여기다 입력했어요. 에버리지 값을 넣었습니다. 자, 이 평균을 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학점을 찾아야 돼요. 자,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자, 내가 찾고자 하는 표죠. 테이블 어레이. 자, 그럼 테이블 어레이는 참조, 표의 범위를 잘 지정하셔야 되는데 이 글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찾고자 하는 이 87.5라는 값이 있는 첫 번째 셀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자, 87.5가 있는 첫 번째 셀. 자, 다른 셀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평균은 범위에 입력하면 안 됩니다. 자, 학점은요. 그래서 우리가 G12에서 K14번까지만 범위를 지정하고요.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되죠. 이동하면 안 되는 범위니까 F4로 고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선택하시고요. 자, 내가 찾고자 하는 행 번호를 적으셔야 돼요. 자, 내가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방금 지정했던 범위에서 내가 결과적으로 찾고자 하는 건 1번, 2번, 3번. 3번 행이에요. 3번 행. 그래서 숫자 3을 입력합니다. 자, 네 번째 신경 쓰셔야 되죠. 자, 네 번째는요. 자, 아래쪽 설명이 나오네요. 비슷한 건 true, 정확한 건 false예요. 직접 적으셔도 돼요. 영어로 true, false를. 자, 그런데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할게요. 0, 생략. 자, 어떨 때? 정확한 값을 찾을 때는 0이에요. 정확하면 0. 유사값, 비슷하게 일치하는 건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공백으로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학점은, 자, 볼게요. 내가 지금 1번. 자, 1번 김미정의 점수가 얼마? 87.5점입니다. 87.5점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80에서 90 사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87.5가 정확하게 있다면 그때는 정확한 값인데 87.5가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고요. 아, 요즘 요 정도 요 사이에 들어가는 값이구나. 비슷한 유사값이죠. 자, 그래서 1대1로 1대1 대응이 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유사값이라서 아무것도 안 쓰면 되는 거죠. 난 꼭 쓰고 싶어 하시면 true, 영어를 쓰셔도 돼요. 자, 우리는요, 생략하겠습니다. 유사값 생략하고요. 확인. 했더니 B 라고 나왔죠? 자, 이것도 더블 클릭하시면 표시가 되죠. 자, 문제 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D-average, 라운드 함수네요. 자, 라운드는 반올림 함수인데요. 자릿수,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이런 함수들은요. 마지막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D-average 먼저 계산하고요. 자, D-average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먼저 자, 조건이 연결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조건을 따로 먼저 적어야 돼요. 학과가 경영학과. 자, 만약에 우리가 학과가 컴퓨터학과다. 그러면 여기 있는 원본표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써도 돼요. 연결되니까. 자, 그런데 학과 경영학과가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반드시 별도의 공간에 조건을 입력하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 자, 지시하는 대로 조건을 입력해 볼게요. 학과 경영학과를 적어야 되는데요. 이때 타이핑하지 마시고요. 복사하세요. 타이핑하다 보면 오타가 날 수 있습니다. 학과 클릭, 경영학과 컨트롤 클릭해서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표시되어야 될 자리 A24번에다 클릭하시고 컨트롤 V. 자,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학과 경영학과 조건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답이 입력될 자리 D에 24네요. 자, D에 24세를 선택하고요. 자, D 에버리지 넣어 보겠습니다. 는 D. 자, D 입력하고요. 자, 함수 찾았습니다. D 에버리지 더블 클릭. 자, fx. 익숙해지면 fx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타이핑 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체를 다 블록 잡아버리세요. 자, 범위를요. 일부만 선택해도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요. 데이터베이스 무조건 어떻게 해요? 표의 레이블을 포함합니다. 표의 레이블을 포함한 함수가 거의 없죠. 자, 데이터베이스는요. 표의 제목, 표의 레이블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자, 레이블 포함하고요. 답이 한 셀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고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F4로 고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고정하지 않겠습니다. 필드. 자, 필드는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을 구하고자 하는 열의 번호나 또는 열의 레이블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필드에 들어갈 숫자는 자, 내가 원하는 건 평점이죠. 어떤 평점? 평균. 평균인데 평점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영역에서 평점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필드에다가 1번 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숫자 4를 적어도 돼요. 필드에. 그렇지 않고요. 4번이라는 숫자를 입력하지 않고 직접 요 평점이라는 글자를 클릭해도 됩니다. 뒤에 13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필드는 숫자를 입력해도 되고요. 자, 표에 열의 레이블을 클릭해도 돼요. 요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요. 숫자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4. 자, 세 번째. 자, 여기는 세 번째는 내가 조건이 있는 조건이 입력되어 있는 셀의 범위입니다. 자, 조건은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열의 레이블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경영학과만 쓰면 안 됩니다. 학과, 경영학과. 그래서 아까 입력해 두었던 조건을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이 조건도요. 고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답이 한 셀에만 표시가 될 때는요. 우리가 고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 셀에 답을 표시해야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데이터베이스 영역과 크리테리어 영역을 F4 눌러서 절대 참조로 고정해 두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답 들어갈 셀이 하나니까 그대로 적을게요. 확인. 자, 소수점이 엄청 많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 소수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두 자리만 나타나도록 반올림 라운드 함수를 앞에다 넣으면 되죠. 자, 라운드는요. 뭐 마법사 필요 없죠? 자, 바로 넣을게요. 자, R자 쓰고요. 라운드 더블 클릭하고요. 마지막에다가 콤마, 쉼표 찍고요. 자리수를 직접 적어줍니다. 숫자, 소수점이니까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냥 2. 괄호 닫고 엔터. 자, 내가 원하는 3.74가 잘 나타났습니다. 자, 요 함수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굉장히 쉬운 함수라서 우리가 쉽게 풀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4번은 함수를 선택하라는데요. 3개 중에 하나. 어떤 게 내가 필요한 함수일까? 자, 문제를 보고 선택하셔야 되죠. 자, 조건이 하나, 둘, 3개. 자, 3가지의 조건이 있네요. 3개가 모두 70 이상이다. 자, 카운트는 어떤 함수죠? 숫자 셀의 개수. 블럭을 지정한 전체죠. 전체 숫자 셀의 개수예요. 그럼 얘는 아니네요. count if는 자, 뒤에 if가 붙으면 자, 개수는 개수인데 조건이 하나짜리 개수예요. count if s는 개수는 개수인데 조건이 2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건 조건이 하나, 둘, 3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문제에서는 어떤 함수 count if s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자, 는 자, 요 카운트는요. COU까지 입력해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는 COU count if s. 자, 요것도 익숙해지면 직접 타이핑 하시면 좋고요. 지금은 fx 함수 삽입 마법사 도움 받을게요. 자, 2칸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입력하면 계속 나타납니다. 상자들이. 자,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전체를 선택합니다. 자, 전체 선택하고 우리가 답을 입력할 셀이 하나밖에 없어서 고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이 70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70. 자, 지금 보세요. 크거나 같다 70 입력했습니다. 이상하다. 다음 칸 갔더니 어떻게 해요? 마법사니까 따옴표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우리가 직접 타이핑을 한다면 이런 따옴표를 다 적어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마법사 도움 받으시는 게 때로는 더 빠를 때도 있어요. 자, 두 번째, 회계 전체 영역 선택하고요. 자, 여기서 조건 70 이상이다. 자, 크거나 같다 70. 자, 세 번째 영역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칸이 안 나오는데요. 그죠? 크리테리어 3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자, 이럴 때는 탭 눌러주시면 나타납니다. 자, 탭 눌러가지고 나타나도록 하시고 크거나 같다 70. 자, 세 가지 조건을 다 입력했습니다. 확인. 자, 3 나왔네요. 간단하게 처리가 되었죠? 자, 우리 5번 문제. 5번 문제 볼까요? 자, 5번 문제는 앞에 세 문자와 연도를 이용하래요. 자, 그러면 함수가 2개, 3개짜리예요. 뭘 먼저 할까? 레프트. 2열. 엔드 연산자도 쓰라고 하네요. 자, 프로포는 마지막에 쓰면 됩니다. 프로포는요, 이거 첫 글자만 대문자를 표시한 함수죠. 자, 이거는 마지막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레프트 함수하고요. 2열 함수를 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앞에 HEA는 레프트로 뽑아내요. 2015는 1월 연도 함수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결합하기 위해서 연산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레프트 함수하고요. 2월 함수를 연결하는 AND 연산자가 돼요. 그래서 먼저 레프트 하고요. AND 연결해서 2월 함수 뽑고요. 마지막에 프로프 함수를 적용하면 되는 이 문제도 쉬운 문제거든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는 레프트 뽑을까요? 자, 레프트 먼저 뽑겠습니다. 자, 레프트는요, 뭐 간단하니까 마법사 갈 필요도 없죠? 자, F29, 콤마. 자, 몇 개 뽑을까요? 하나, 둘, 세 개. 자, 세 개를 뽑아라. 뽑았습니다. 결과 볼까요? HEA 잘 나왔네요. 자, 그러면 HEA라는 요 첫 번째 결과값 뒷부분에다가 자, 연도 함수로도 연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합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자, 우리가 함수식이 길어지면 자, 셀에다 직접 입력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수식 입력 줄여서 입력하시는 게 또 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입력할게요. 저는 자, Shift 7번 연결하는 겁니다. 자, 결합 연산자죠. 자, Shift 7번 결합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자, 연도. 자, 여기는 입력하면 안 됩니다. Y만 써요. Y 쓰고요. YAR 더블 클릭. 자, 이것도 간단한 함수니까 마법사 필요 없죠. 자, G 29번 셀 선택하고요. 괄호 닫았습니다. 엔터 눌러볼까요? 잘 나왔죠? HEA 2018. 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소문자로 바뀌어야 되죠. 자, 프로프 함수를 또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레프트 앞에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자, PR 입력하면 프로프 보이네요. 자, 프로프 함수는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괄호만 마지막에 한 번 더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프 함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프로프 괄호 열었기 때문에 마지막 괄호를 닫아주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엔터 눌러보니까 내가 원하는 값이 나왔어요. 자, 나머지 셀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자, 내가 원하는 값이 다 나왔죠? 자, 그래서 함수 5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자, 함수는요, 반복해서 풀면서 빨리빨리 푸는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리고요. 자,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조금 막힌다 싶은 문제는요, 풀지 말고 넘기세요.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한 번 더 보시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응시하실 때, 자, 어렵다 싶은 건 넘기세요. 자, 분석 작업 이제 풀어볼까요? 자, 분석 작업은요, 이제 문제를 이제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10점짜리 문제입니다. 10점짜리고요. 자, 분석 작업은 10점짜리가 2문제가 나오는데요. 6문제. 자, 6가지 중에서 랜덤으로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는 지금 분석 작업이 자, 부분합하고 통합이 나왔네요. 부분합, 통합이 나왔는데 자, 부분합은요, 우리가 순서대로, 문제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자,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부분합은 2번 해야 되죠. 자, 학과별 합계 최대값을 계산하고요. 두 번째는요.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평균을 계산하래요. 그럼 기본합 첫 번째, 기본합 두 번째가 됩니다. 자, 그런데 기본합을 처음부터 하면 안 되죠.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정렬. 자, 문제에서 지시하는 대로 정렬을 먼저 한 다음에 부분합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부분합은 정렬 먼저 하고 부분합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과 평균은 순서대로 처리하시래요. 자, 문제 순서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첫 번째 학과별 학과의 최대값을 계산하게 되면 자,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표시가 됐죠? 두 번째. 자, 기본 영역, 교육훈련, 인성봉사 평균을 계산하면 위에 표시가 돼요. 순서. 보세요. 첫 번째 계산했던 건 아래쪽에 표시가 되고요. 두 번째 계산한 부분합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라는 건 문제 글자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문제 순서대로 하면 결과적으로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결과값은요. 정확하게 문제 주어진 표와 일치해야 됩니다.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한번 함께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 작업 1번입니다. 분석 작업은요. 자, 커서가 표 안에 있어야 됩니다. 표 안에. 자, 먼저 정렬을 어디서? 학과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데나 블럭 잡지 않습니다. 블럭 절대 안 잡고요. 한 셀만 선택해. 학과에 있는 한 셀만 선택하고요. 자, 우리가 빨리 하는 방법. 자, 우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정렬, 텍스트, 오름차순. 이렇게 정렬하시면 자,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잘 되었고요. 자, 메뉴를 사용하겠다. 자, 그럴 때는 자, 요 데이터에서 오름차순 선택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학과별로 정렬이 먼저 되었습니다. 일단 블럭 안 잡습니다. 표 안에 커서만 있습니다. 블럭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일단 클릭만 한 상태에서 작업할게요. 자, 메뉴 찾아가겠습니다. 부분합은요. 자, 데이터의 제일 끝에 있습니다. 자, 부분합 클릭. 자, 이제 문제를 잘 보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룹할 항목 학과별. 학과별이 그룹할 항목입니다. 선택을 잘 하시고. 자, 첫 번째는요. 최대값을 계산해야 돼요. 합계 아닙니다.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그랬죠? 그 다음에 계산 항목이 합계예요. 자, 이 부분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합계랑 최대값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합계, 계산하는 항목이 합계고요. 함수는요. 최대값이 돼야 됩니다. 아래쪽 체크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확인. 최대값 나왔죠? 한 번 더 할 겁니다. 다시 두 번째 부분합. 학과는 그대로 두시고요. 두 번째 필요한 함수는 평균을 계산하시오. 자, 평균입니다. 어떤 데이터의 평균? 합계는 필요 없죠? 지워야 돼. 합계 지우고 체크. 자, 기본 영역 선택, 인성봉사 선택, 교육훈련 선택. 자, 이때 중요한 거.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 부분에 체크를 지우셔야 돼요. 자, 만약에 체크를 그대로 두고 작업하게 되면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최대값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부분합을 하나, 두 개를 다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합은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를 꼭 지워주셔야 돼요. 자, 확인. 끝났습니다. 자, 이때 문제와 동일한지 자, 이때 문제와 결과가 동일한지 이런 데이터들을 숫자들을 먼저 잘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숫자들이요. 원래 없었던 추가되었던 숫자들을 잘 확인하시면 아 정답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범위를 잘 잡아요. 통합할 부분 전체를 블럭을 지정합니다.
통합할 부분 전체를 블럭으로 지정하고요. 자, 이때 자, 어떤 부분? 자, 내가 어떤 기준입니까? 학과를 기준으로 통합할 거예요. 그죠? 자, 시작되는 부분을 잘 봐두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에서 자, 통합 있죠? 자, 데이터에서 통합을 선택해요. 함수는 문제에서 봤더니 합계네요. 그죠? 합계가 필요해요. 합계 그대로 두시고요. 자, 참조. 자, 참조 영역에 이 소스가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 참조 영역에 이 데이터들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데 자, 원래 없어야 돼요. 자, 지울게요. 자, 원래 참조 영역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참조 아래쪽에서 커서를 깜빡깜빡 하도록 그렇게 두시고요. 아까 학과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학과. 자, 학과에서 시작합니다. 2017년에 들어가면 안 돼요. 표 1번의 학과 A 4번부터 뒤에 8번까지 블럭 잡고요. 추가. 자, 두 번째 영역도 선택하고요. 블럭을 지정하시고 추가. 표 3번도요. 학과부터 모두 선택하시고 추가. 자, 이때 사용할 레이블. 자, 레이블은요. 계산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데이터. 첫 행과 왼쪽 열. 자, 내가 지금 여기 왼쪽 열이고요. 요 부분이 첫 행이에요. 첫 번째 행. 여기는 계산하는 데이터가 아니죠. 그래서 레이블로 사용하는 거라서 첫 행과 왼쪽 열에다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각각 체크. 그리고 확인 하시면 자, 표 1, 2, 3을 통합해서 표 4번에서 합계 모든 데이터들을 합계를 계산해 줍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고요.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10점 간단하게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자, 통합도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기타 작업 20점짜리인데 매크로 문제 2문제, 차트 문제 1문제가 나와요. 자, 다른 문제들은요. 랜덤으로 조금씩 바뀝니다. 자, 그런데 문제 4번은 고정이에요. 자, 여기서 자, 아래쪽에 보시면 항상 당구장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셀 포인트 위치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이 된대요. 매크로 입력 잘했는데 점수 10점 감점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뜻은 매크로 기록하기 전에 표 안에 커서를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매크로 기록하기 전에 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빈 공간, 비어있는 공간에 클릭하고 시작만 하시면 됩니다. 자, 신경 잘 쓰셔야 되겠죠? 자, 제일 첫 번째. 자, 첫 번째는요.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래요. 총점. 자, 개발 도구가 필요한데요. 자, 매크로 작업 시트고요. 자, 개발 도구가 필요한데 개발 도구가 없어요. 자, 개발 도구가 필요한데 개발 도구가 없어요. 그럼 작업할 수 없겠죠. 자, 우리가 필요한 게 개발 도구라는 메뉴예요. 자, 개발 도구는요. 시험장에 가면 나와 있어요. 우리 집에 없다. 자, 그럴 때 꺼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파일,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 자, 여기서 자, 개발 도구라는 자, 요 항목이 원래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체크하시고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까 시작할 때 어디에? 자, 절대 표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빈 공간에서 시작합니다. 자, 빈 공간에 클릭하고 자,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선택하고 시작합니다. 자,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을 찾을게요. 자, 매크로 기록 있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을 선택합니다. 자, 내가 작업하는 걸 녹화하는 겁니다. 기록. 자, 선택. 자, 매크로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라고 나와 있었죠? 총점. 확인. 자, 지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총점은요, 두 값을 더하래요. 자, 그러면 자, 2의 4번에다 클릭하고 있는 C4 더하기 D4 엔터. 이 값을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 엔들 더블 클릭해서 다 채워요. 끝났죠? 자, 그러면 매크로 기록은 끝내야 됩니다. 자, 끝을 내고 단추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끝낼 때 두 가지 방법. 자, 요 상단에 보시면 기록 중지라는 단추가 있죠. 여기 눌러도 되고요.
자, 내가 만약에 다른 메뉴를 선택해서 개발 도구가 아닌 화면이 떠 있다. 자, 그럴 때는요. 굳이 개발 도구 갈 필요 없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자, 네모 단추 보이죠? 이 단추가 중지입니다. 그래서 기록 중지나 아래쪽에 중지 단추를 선택해서 반드시 스톱. 자, 매크로 기록을 끊어 주셔야 돼요. 자,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또 아래쪽 또 지시를 따라 주셔야 되겠죠? 자, 문제에서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A10에서 B11에 그리래요. 자,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죠? 자, 요렇게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자, 그래서 매크로는요. 정확하게 도형을 끝에서 끝까지 채워야 됩니다. Alt키. 자, 기억하셔야 돼요. Alt키를 누르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찾을게요. 자, 개발 도구 여기 삽입이죠? 자, 삽입 요 단추예요. 클릭. 자, 그려줄 때 Alt키입니다. 자, Alt키는요. 뭐 끝까지 갈 필요 없어요. 자, 중간에 시작해도 자동으로 채워지니까 편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크로 지정 박스가 뜨네요. 아, 총점 선택입니다. 총점을 클릭하고 확인. 자, 이러면 단추 1번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글자를 고쳐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글자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지우지 않습니다. 총점. 엔터 누르시면 또 절대 안 돼요. 엔터 누르면 어떻게? 글자가 위로 올라가 버려요. 엔터 누르지 마시고 빈칸 클릭해 볼게요. 자, 매크로 기록이 끝났고 매크로 단추 생성도 끝났습니다. 자, 손가락이 변하죠. 매크로 기록이 잘 되고 연결이 잘 되었으면 자, 이 단추가 손가락으로 변합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총점을 제가 지웠습니다. 지우고요. 총점 단추를 클릭. 보세요. 총점이 자동으로 채워지죠. 자, 그래서 우리 확인해 보실 때는요. 이렇게 한번 지우고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매크로. 자, 두 번째 매크로는요. 채우기 매크로네요. 자, 또 시작할 때 빈 공간 선택하고 자, 비어있는 공간, 표가 없는 공간입니다. 매크로 기록. 똑같습니다. 채우기 확인. 자, 기록 중입니다. 자, 색깔을 칠하래요. A3에서 E3까지. 자, 블럭 지정하시고요. 자, 이때 채울 때는 우클릭 하시면 편하죠. 홈 가지 마시고 우클릭. 자, 채우기 색에서 자, 노란색을 칠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중지하셔도 되고 빈칸 선택하고 중지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단추가 아니에요. 도형, 빗면 도형을 입력하래요. 자, 찾으러 갈게요. 그러면 삽입. 도형, 빗면. 자, 빗면이 어디 있을까요? 자, 요 단추가 빗면입니다. 빗면. 선택. 자, 그려줄 위치. D의 10번부터 E의 11번이네요. 또 Alt키 도움을 받을게요. 자, 입력할 때 Alt키 도움 받아서 이렇게 그려줘요. 이번에는 글씨가 안 나오죠. 단추 1이란 글씨가. 그래서 직접 글을 써야 됩니다. 채우기. 글꼴이나 정렬 방식을 지정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으면 또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런 지시사항은 없네요. 그죠? 자, 그런데 자, 볼게요. 아까 단추를 입력할 때는 자동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손가락으로 안 변하죠. 매크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연결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도형을 삽입하는 경우는요. 별도로 매크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매크로 지정. 어떤 매크로와 지정? 채우기. 클릭. 확인.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손가락으로 변하네요. 매크로 지정이 잘 되었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색깔을 지우고요. 자, 없애버릴게요. 색깔을 없애고요. 확인해 볼게요. 채우기 단추를 클릭하니까 자, 아까 노란색으로 채웠던 내용이 다시 실행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 두 문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 매크로도 두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차트. 차트. 자, 우리 차트는요, 만드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미 만들어진 차트를요, 수정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작은 동그라미 5개, 각각 2점씩 부분 점수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합계 계열과 2016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하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합계는 색깔을 봤더니 보라색이네요. 자, 보라색을 선택하고 클릭하고 딜리트하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2016년만 다 지우려면 선택하기가 곤란해요. 따로따로 선택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차트 도구에서 디자인에서 작업하실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 여기서 작업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건 2016년이에요. 자, 그런데 2016년 위에는 삭제라는 단초가 제거라는 단초가 없어요. 왼쪽에 있는데 그죠?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없어요. 자, 그래서 2016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행열 전환 단추의 도움을 받아요. 둘이서 어떻게 해요? 바꾸는 겁니다. 자리를 바꿔요. 바꾸고 삭제한 다음에 다시 자리를 바꿔서 원위치 해주시면 됩니다. 자, 행열 전환 눌러주시고 클릭. 자, 누구를? 2016년을 선택하고 제거합니다. 없어졌죠? 자, 그 다음 다시 원위치. 행열 전환 한 번 더 클릭. 하시고 확인. 하시게 되면 자,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차트 종류를 변경하라네요. 자, 차트 종류 변경도요. 자, 여기 디자인에서 바꾸셔도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용하셔서 차트 종류 변경하셔도 되고. 바꿔볼게요. 차트 종류 변경. 자, 누적 세로막 대형. 자, 누적 세로막 대형. 자, 두 번째 거죠. 누적 세로막 대형으로 선택하고요. 확인. 자, 바꿨습니다.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지정하고 A1번 셀과 연동을 하라네요. 차트 제목 없는데? 자, 그러면 어디서? 차트 오른쪽에 보시면 더하기 단추 보여요. 자, 여기서 차트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클릭. 차트 제목. 어디에? 차트 위. 자, 제목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시키라는 뜻이죠. 연결하는 방법은요. 수식 입력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연결은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타이핑하면 안 됩니다. 연도별 장학금 이 글자를 직접 타이핑하시면 이거는 감점이에요. 연동할 때는 타이핑하지 않습니다. 자, 수식 입력수를 클릭하시고 는. 자, A1번 클릭. 끝입니다. 자, 직접 타이핑하시면 안 됩니다. 자, 는 입력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A1번 셀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러면 차트 작업 시트에 $A $1이라고 자, 자리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엔터 눌러볼까요? 보세요. A1번 글자가 내가 입력하지 않았는데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입력이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연동하여라 라고 하면 직접 타이핑하지 않는다. 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근로장학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자, 근로장학이 보라색이네요. 자, 레이블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는요. 근로장학 요소를, 자, 막대 그래프 요소를요. 마우스 가져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요. 자, 세 개가 모두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때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라. 클릭.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위치가 안쪽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쪽 끝에 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레이블의 숫자를요. 더블 클릭해 볼까요? 더블 클릭하시면 좀 편해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뜹니다.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서 위치.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우리가 안쪽 끝. 자,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서 레이블 위치를 안쪽 끝이라고 바꿀 수 있는 메뉴가 보여요. 그래서 안쪽 끝에 선택을 해주시면 자, 위치가 문제와 동일하게 안쪽 끝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또 해봤고요. 자, 마지막 문제. 차트 영역 테두리에는 둥근 모서리를 설정하래요. 그러면 차트 영역은 바깥쪽, 자, 데이터가 없는 범례나 제목이 없는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쯤에 선택을 하셨을 때 차트 데이터 전체 테두리가 선택이 되면 됩니다. 자, 이때 자, 보세요. 오른쪽에 아까와 다르게 차트 영역 서식이 이렇게 나타나요. 차트 영역 서식. 자, 여기서 처리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자, 테두리 글자를 선택합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둥근 모서리가 보이죠? 둥근 모서리. 자, 둥근 모서리를 자, 선택을 해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둥근 모서리 나와라 체크. 자, 확인해 볼까요? 빈칸 선택해 봤더니요. 보세요. 자, 이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가 잘 되었네요.
자, 문제 차트와 동일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자, 이 문제를 다 푸는 총 시간이 40분을 넘기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문제는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이 필요하고요. 자, 제가 저장을 빼먹었는데요. 자, 중간에 수시로 우리가 저장을 잘 하셨어야 돼요. 저장 단추를요. 우리가 시트 하나 풀 때마다 하시면 좋겠죠. 자, 기본적 1, 2, 3번 풀 때마다 저장해 주시고요. 계산 작업은 이제 함수 풀 때 하나 풀면서 저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을 수시로 하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자, 천천히 잘 공부하셔서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